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로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부산 요양병원에선 백신 맞은 어르신들이 대거 돌파 감염됐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손님에게 식당 주인과 직원이 응급조치를 해 살려냈습니다. 2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데 기적이 일어난 2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면역이 약한 취약계층에서는 항체 형성률도 낮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언제든 사망자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벌써 4주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또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선 석 달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부산 요양병원에선 백신 맞은 어르신들이 대거 돌파 감염됐습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부산의 신규 확진자 171명 중 38명이 기장군의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는 병원 근무자로 가족이 확진돼 검사를 받고 어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거나 입원하신 분입니다. 확진자 38명 중 예방접종력은 34명은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고 이달 들어 60세 이상인 고령층 확진자는 늘어났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인 6월보다 2배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 4월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어제 김해시의 한 요양병원과 논산의 한 요양원에서도 돌파 감염 추정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대구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8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9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 4일 강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학생과 학부모로 감염이 퍼졌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교회와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도 각각 14명, 7명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선 12명이 더 확진돼 관련 감염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미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무려 25만 명이나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어 걱정이라는데요. 미국 소식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중북부 작은 도시 스터지스가 오토바이로 붐빕니다. 81년 역사의 오토바이 축제를 즐기려고 미 전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열흘 동안 모두 7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당국은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습니다. These are just little tests that you get that you take home. You still do the nose swab, but you have results within about 15 minutes. 지난해에도 이 축제가 열렸는데 당시 확인된 감염 사례만 최소 640여 건입니다. 지난주 막 내린 시카고 음악축제 롤라팔루자에는 4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당국은 참가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Models show that if we don't do so, we could be up to several 100,000 cases a day, similar to our surge in the early January. 미국은 전 국민 접종률이 50%에 달했지만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존스홉킨스대가 집계한 숫자는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델타 변입니다. 그동안 각종 보상책으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온 미국 정부와 기업의 분위기는 이젠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식당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진 손님을 식당 주인과 직원을 살려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분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며 살려낸 건데요. 좀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식당 안에서 일어난 2분의 기적, 구석찬 기자가 담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50대 A씨. 갑자기 의식을 잃고 탁자 위로 쓰러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 식당 직원들이 뛰쳐나와 부여잡고 반듯하게 눕힙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제 거품 물고 그리고 의식을 아예 가버리더라고요. 호흡은 멈춰버린 상태. 식당 주인과 직원들이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역할을 나눠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이어갑니다. 압박을 계속 하는 게 한 2분 정도? 중간에 안 되니까 이제 혀가 말리니까 이 아빠가 입으로 그냥 불어버린 거죠. 잠시 후 A씨가 숨을 내쉬며 눈을 뜹니다. 앞이 보이냐, 기억이 나느냐, 혹여 또 의식을 잃을까 봐 식당 주인은 일부러 말을 겁니다. 구급대가 오기까지 119에는 전화로 A씨의 몸 상태를 살피며 계속 전했습니다. 네, 아들은 바로 이제 119 신고를 바로 들어갔고 심정지 상태라고 신고를 아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나서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A씨는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평소 A씨는 심장 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가족들은 식당을 다시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괜찮다고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 도봉구에선 50대 남성이 공원 주차장에서 쓰러졌지만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소방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등굣길에 갑자기 쓰러진 대학생이 심폐소생술로 2번이나 위기를 모면하고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을 버스 기사가 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코로나 논란 속 치러진 도쿄올림픽,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리죠. 오늘도 선수촌에선 확진자가 나왔는데 IOC와 일본 정부는 코로나 속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자화자찬에 일본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taking these Olympic Games and the success of these Olympic Games as a great message of hope.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올림픽 관계자도 일본 정부의 방역 조치가 잘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And what we've learne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4 weeks is that they were implemented extremely well by the authorities here. 자화자찬이 이어지자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을 두고 망상에 갇힌 올림픽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에도 일본에선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선 올림픽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y first chance to, watching Olympic, so this is the maybe last time for me. So that's why I'm here. 하지만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와 코로나 확산세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 비판을 불렀습니다. これまでのところオリンピックが感染拡大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考え方はしておりません. 오늘도 선수촌에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쿄 올림픽 관계자 중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총 209명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물론 지금은 전 국민이 멈춰야 하는 시기지만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관광객이 몰린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무 올라버린 렌터카 가격에 놀란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제주에선 그때 그 시절처럼 기사가 있는 택시로 여행을 하거나 아예 내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입니다.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제주국제공원 이렇게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여기 오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바로 렌터카 구역입니다. 이 땅은 넓은데 찾아갈 곳은 많고 이 대중교통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렌터카를 빌리는 건데 바로 저기 있네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간 렌터카 업체입니다.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산인해입니다. 그런데 렌트비는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렌터카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경차 하루만 빌리려고 하는데 얼마일까요? 10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차 맞아요? 네, 경차가 4박 5일을 빌리고 보험 등을 감안하면 50만 원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5천 원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성수기 되니까 하루에 10만 원 이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블랙박스도 없고 그리고 뭐지? 블루투스도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안 되는데 너무 비싸요. 전체 비용 중에 여행 오면은 렌트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의 서쪽 애월항. 아침 한개를 뚫고 화물선이 입항합니다. 배 문이 열리고 항만 노동자들이 들어갑니다. 안에는 자동차가 한가득입니다. 한 대, 두 대 배에서 나오는데 나와도 끝이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온 차는 이렇게 바로 탁송됩니다. 오늘 배에 실려온 승용차만 121대입니다. 화물차도 있지만 대부분이 관광객 차입니다. 하루에도 제주로 오가는 배가 7, 8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만 주차장은 관광객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육로로 목포까지 그리고 목포에서 제주는 배로 옵니다. 탁송비는 왕복 약 50만 원대입니다. 여행 기간이 길거나 보험 가입, 카시트 장착 여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렌터카에 비해 경제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기 차를 가져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작년 대비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렌터카 대체제는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택시 투어 기사 오경숙입니다. 3, 40년 전 유행하던 그때 용어로 하면 대절 택시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요즘은 각종 편의 장비도 다 갖췄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숙소에서 관광지로 필요한 날만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차종 따라 하루 12만 원부터 20만 원.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렌터카의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렌트카는 보험하고 다 넣어야 되고 하는데 택시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해보니까 얼마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설명도 잘해주신다고 운전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손님. 렌터카 업체들도 그래서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을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내리려고 그랬어요. 경차 기준에서 성수기 때 33,000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단합이라 그러잖아요. 업체들은 이러면서 당국에 가격 하한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을 내리되 하한선을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의 렌터카 가격은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육지와 해상을 잇는 탁송, 추억의 전세 택시까지 똑똑한 소비자의 대안 찾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0명 정도 나왔는데 팔린 김밥이 4,000줄이 넘어서 환자 수는 훌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부랴부랴 다음 주부터 식당들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김밥집에 문이 닫혀 있고 영업을 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이곳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두 곳에서 김밥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276명. 하지만 환자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팔린 김밥이 4,000줄이 넘습니다.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 집계 발표는 월요일에 이루어져 주말에는 정확한 숫자를 알기 힘듭니다. 본사 측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원인이 살모넬라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식류를 파는 음식점에 대해 다음 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이 도시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완전히 불에 타버린 자동차들,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150년 전 근광이 발견되며 만들어진 소도시 그린빌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시속 40k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부상을 입은 승객을 다급히 옮기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일본 도쿄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며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한 여성 승객은 등과 가슴 등을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 36살 스시마 유스케는 경찰 조사에서 행복해 보이는 녀석을 죽이고 싶었고 누구라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先ほどの式典の挨拶の際に一部読み飛ばしてしまいまして、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스가 일본 총리의 사과,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서 엉터리로 연설문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연설문 일부 문장을 통째로 건너뛰는가 하면 원고의 일부만 읽으면서 문맥이 맞지 않는 연설을 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로켓 몸통,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 우주전 스타쉽의 일부입니다. 스페이스X가 역대 가장 거대한 로켓인 스타쉽의 시험 로켓을 공개했는데 전체 높이만 무려 1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좁아진 취업문. 요즘은 인공지능 AI의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AI가 본다는데요.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엔 가상현실까지 동원됩니다. 장치를 쓰고 면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세요. 이런 멘트를 할 때마다 움츠러들더라고요. 이젠 AI 채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평가와 인성 적성 검사, 면접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업이 수백 곳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비대면 면접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 AI 역량 검사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AI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I 면접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AI 역량 검사를 해봤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동영상을 찍고 전략 게임을 풉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했는데 다 틀린 것만 같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100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답이 있질 않아요. 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지 않는지, 답을 고를 땐 과감한지 침착한지 등을 평가해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에선 이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까? 직무 적합도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실제 걸러지는 인원은 한 10%에서 20% 정도. 영상은 점수가 높든 낮든 전부 다 보고 있다. 러닝 셔츠를 입고 응시하신 분이 계셨고요. 토끼 귀 모양이 있는 큰 머리띠를 차신 분이 계셔서 적합하지 않겠다 판단해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평가가 중심인 AI 면접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희령 기자입니다. 말하는 내용과 함께 표정과 목소리, 몸 동작도 분석하지만 몇 번 웃는지 같은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면접 영상을 보면서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런 식으로 다 점수를 줍니다. 정답을 놓고 그 AI가 스스로 그 특징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AI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맥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정, 소통, 자기주도, 고객 중심 그런 키워드만 나열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베껴 쓴 건 아닌지,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서 양을 늘리진 않았는지도 10초 안에 가려냅니다. 이렇게 AI를 쓰면 사람이 할 때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AI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담당자들, 현업 팀장님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다. 신뢰할 만한 결과가 쌓일 때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낮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정도의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만 북동쪽을 지나는 제9호 태풍 루핏은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김연경 선수가 즐겨 부른다는 노래를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